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월간 플레스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부대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방의 이제 군단들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네. 나눴고, 후방의 중요한 그 기동 군단이랄지 또 수도 군단, 수도방위 사령부까지도 해봤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합참에서 운영하고는 작전사급 사령부가 9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작전사령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전사령부 하면은 남쪽인데, 네. 남쪽이 어디냐?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맞습니다. 그 관할권에 있는, 광활한 관할권에 있는 그 책임지고 있는 것이 이 작전사령부입니다. 이 작전사령부에는 7개의 지역방위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수도군단 때 그 지역방위 사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잖아요. 2개 사단을 소개드렸었고, 수도방위 사령부 할 때도 2개의 사단을 또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개는 안 드렸지만 지작사, 지상작전사령부에도 1개의 그 지역방위 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면 36 보병사단인데요. 그 사단은 강원도 이남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방위 사단하면 그 대한민국에 12개의 사단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소개드린 5개 사단 외에 7개 사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작전사령부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니까는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죠. 그쵸? 그러네요. 삼도, 수군, 통제사. 그런 통제사였잖아요. 개념이죠. 약간 예. 그런 경우랑 그렇죠. 비슷한 것 조선 같아요. 시대 때는 묶어서 하삼도라고 불렀어요. 아, 삼도 지상 통제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방위 사단을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우선 충청도 32사단 그렇죠. 32사단. 잘했죠. 네, 또 그 지역에서 네. 지역 유지라는 살고 소문이- 바로 계시니까. 옆입니다. 예. 지역 그렇죠. 유지라는 네. 소문이 있던데요. 그리고 주요 공군기지 이상을 지키고 있는 이제 충청북도 관할에 37사단이 사단. 있고요. 예. 그래서 충청도에 이제 2개 사단이 있고요. 특히 32사단 같은 경우는 그 여단, 그 기동여단도 함께 있습니다. 또 각 그 연대의 기동대대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해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 또 그게 네, 있구나. 충청남도 예. 해안을 지키는 연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 군생활할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최전방, 전방 쪽에는 뭔가 무기들도 최신형이고 그래도 괜찮은 무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기 체계가 후방으로 갈수록 전방에는 K2를 썼으면 후방에는 M16을 쓴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많이 좀 후방 쪽은 좀 낙후가 돼 있는 편인가요? 무기 체계는 좀 떨어지죠. 그 아무래도. 2선급 무기 체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이유가 병력 자차도 좀 현역병은 적고요. 동원병 그렇습니다. 동원 또 이제 향토 예비군이라고 우리 예전에 알려졌던 그런 그 소집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유사시에는 사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강이 나온 M16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니 뭐 좀 과장된 얘기인데 한 90년대까지 진짜 그 얘기가 확실히 있었고 2000년대 넘어가서 바뀌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후방이 그렇게 식으로 낙후된 거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역방위 사단들의 특징이 연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통상은 이제 그 3개 연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단은 필요에 의해서 4개도 있고 심지어 5개도 있어요. 예, 이런 사단들이고요. 뭐 충청도 갔으니까 이번에 이제 전라도 한번 가보면 전라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 이제 그 또 나왔던 사단이죠. 31사단. 31사단이 이제 전라남도 관할이고요. 또 전라북도 관할은 35사단입니다. 이제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화개장터. 네, 화개장터. 화개장터. 네, 그럼 경남으로 한번 가보죠. 피했어 이렇게. 네, 경남은 이제 파도부대로 알려져 있죠. 39사단. 멋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제 대구를 위시한 경상북도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해서 연대도 더 많이 이제 갖고 있는 50사단이 있고요. 갑자기 50으로 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부산으로 내려가면 부산 및
그 관할 지역, 그 넓게는 이제 울산 지역까지, 양산, 울산 이쪽까지 관할하는 게 53사단. 이렇게 해서 7개 지역 방위 사단들이 이 작전사령부 예하에 있고요. 병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뭐 당연히 그 상비 사단보다는 훨씬 작고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30번대, 50번대로 넘어가는데 네네. 그게 40번대 4로 시작하는 걸 안 없죠. 만들려고 그런 거죠? 맞죠. 예. 예, 당연하죠. 예. 네네. 그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53사단이 그 우리가 말하는 공업 벨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는 방공포 미사일 이런 거 운영합니까? 안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예. 있으나마나. 다만 방공중대가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그 승공포라고 해가지고 M45, 네네. M5 하는 방공중대 있었는데 12.7mm 사연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컨으로 다 교체가 된 걸로 그게 알고 아마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주변에 그런 방공 전력이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공포 정도 하다 못해. 그렇습니다. 근데 53사단 예하는 아니고요. 예. 모 부대가 해병대. 예. 저도 해병대도 질문이 있고요. 네. 공군의 미사일 부대. 여단들이 네. 쭉 있죠. 그 1여단이 주로 이제 그 관할입니다. 그래서 1여단의 공군이 관할하는. 예, 방공을 책임지고요. 뭐 허크는 이제 거의 이제 퇴역을 다 했고요. 천궁이죠. 예. 천궁 포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천궁 포대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26개 대대가 이제 완편돼야 되는데 거의 다 된 걸로 와 빠르다. 알고 진짜.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세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냐면 저 숫자에 굉장히 약해서 두루뭉실하게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를 안 보고 하세요. 안 보고 해서 이걸 예습 복습하나? 이제 매번 얘기하니까 질렸다. 네. 농담이고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전시 상황 때 네. 혹여나 네. 저희가 이제 후반까지 좀 밀리게 되면 네. 무기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약간 좀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후방 쪽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기 체계가 좀 많이 낙후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불리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 방위사단들을 위시한 이 이작사 쪽의 무기 체계들도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얘기한 사단들의 전차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치도 않고요. 그러나 자주포가 아예 없어요? 자주포는 있습니다. 자주포가 아니라 이제 견인포죠. 포병대대가 예. 다른 이제 상비사단에는 포병 연대급으로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포병대대 한 개씩 이제 운영하고 155mm 견인포로. 있습니다. 예. 물론 몇 개 지역 방위 사단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앞서 소개드렸던 뭐 수도군단 예하랄지 그리고 수도군단은 있는데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의 사단들은 전부 포병 부대도 다 해체를 시켰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체를 시켰고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바로 그 질문 주신 그거와 굉장히 그 밀접한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지역 방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동원사단들 네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동원사단들이 많았는데 비효율적이라서 한꺼번에 이제 모았어요. 차기 동원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편제도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갔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원이 적어요. 기본 골격만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한다는 뭐 얘기가 있죠.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명목하에 혹시 거기 사단장이 있나요? 있죠. 별단 당연히. 사람?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방위사단의 사단장은 별 원스타입니다. 하긴 근데 뭐 워낙 문제구나. 상비 병력이 적으니 그렇습니다. 근데 동원사단 지금 말씀드린 더 작은 동원사단은 투스타예요. 그 얘기는 뭐냐? 유사시에 당연하죠. 예, 이게 뭐 작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차기 동원사단으로 지정돼 가지고 편제된 5개 사단은 각각의 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동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뭐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60사단이 있고요, 66사단, 72사단, 73사단, 75사단 다 외웠어. 이렇게 5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최전방 부대나 전방 부대 쪽에는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후방에는 그런 기계화 보병사단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부대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답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한 척해서 말씀드리면 보병사단이 16개고요.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는 기계화 보병사단이 4개지만 이제 3개로 줄고 기계화 보병사단은 3개가 이제 완편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7개 기갑여단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독립기갑여단. 그러나 반면에 이제 후방에는 그런 기갑 부대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이 동원사단에는 전차대대가 1개씩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차 둥대였는데 이것마저 동원전력 혹시 모를 동원전력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다 전차대대급으로
바꿨어요. 그럼 전차는 어떤 종류예요? M48입니다. 이게 아. M48도 그나마 지금 105mm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잖아요. 90mm는 많이 도태됐고 그렇습니다. 예. 2007년까지도 그냥 90mm도 아니고 가솔린 엔진 장착한 M48A2C가 현역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실사역하는 거를 취재를 했습니다. 네, 54단의 전차대대를 54단. 플래톤이 취재한 걸로 유명하죠. 그때 보고 막 피눈물이 나는 게 네. 기관총도 캐리버 30이에요, 세상에. 아, 정말. 그리고 30. 캐리버 30 실제 M60도 아니고 1919. 아, 정말. 그 54단의 미쳐. 전차대대는 이제 해체가 됐고요. 그러니까 54단에서는 해체가 됐지만 그 전차대 단대호가 그대로 이제 102기갑 여단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네. 그 부대가 바로 K1으로 다 바뀌어 있죠.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K1으로 바뀌니까 이제 좀 고생은 덜하지 않겠냐. 출세한 고생? 거네요. 근데 고생 더 할 것 같은데 좁아서. 그렇죠. 네. 그 육군 그 후방 쪽에 보면은 그 구미 쪽에 헬기 부대가 하나 있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또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동원전력사령부라는 이제 그 큰 사령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 동원전력사령부의 그 예하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5개 동원사단이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방위사단에도 동원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32 동원지원단, 뭐 31 동원지원단 해가지고 각 그 7개 사단에 동원지원단이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동원 전력이 계획 대비 80%만 동원된다면 어떠한 전쟁이든 이길 수 있게 플랜이 돼 있긴 합니다. 물자건 인원이건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말씀 주신 그 답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 작전사령부로 가야 되는데 이 작전사령부 이하에 다시 항공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21 항공단인데요. 예전에는 그게 항작사의 이제 예하 7개 항공단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전부 떨궈냈죠. 뭐 1군단에다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항공부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지상군에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항작사에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1군단으로 떨어져 나갔고 5군단으로 떨어져 나갔고 2군단, 3군단 다 직할로 갔고요. 뭐 심지어 수도군단도 보냈고요. 그리고 7기동군단도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존부터 창성돼 있던 게 21 항공단이에요. 친구가 그 헬기 조종사인데 네. 거기서 수리온을 맞습니다. 네. 운영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냐 작전을 진행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21 항공단에는 4개 대대가 있는데 그중에 2개 대대가 수리온이고요. 수리온이 제일 처음 배치된 그 항공대대도 바로 21 항공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었죠. 만약에 박 의원님께서 이 작전사령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채우고 싶은지. 역시 기동력입니다. 그 각 동원사단은 동원을 위한 거니까 이제 그 편제가 지금 돼 있지는 않지만은 상비사단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데 향토사단, 그러니까 예전 향토사단이죠. 지금 지역방위사단으로 명칭이 바뀐 이 사단들의 기동대대랄지 기동여단들의 조금은 더 지상 장비도 물론이고요. 그 항공 플랫폼도 좀 더 갖춰져야 그 넓은 섹터를 커버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빠르고 강하게 인원은 비록 적더라도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원활한 작전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차륜형 장갑차가 배치된다고 하는 그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죠? 현재 K806 그 차륜 장갑차는 후방으로 해서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 32사단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유지라 잘 아시는군요. 근데 잘 안 돌아다녀요. 하긴 그쪽 섹터면은 있어야죠. 지켜야 되는 기지들도 있고 또 도로도 뭐 잘 돼 세종시 있으니까. 이런 네. 어떤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는 하겠네요. 확실히. 계획으로는 이제 뭐 그 일단 200여 대가 이제 후방에 배치되면서 적다. 또 공군 기지도 배치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그 각 향토 그러니까 그 지역 방위사단의 기동대대에 배치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동대대 정도는. 그 기동대대 정도만. 그렇죠. 이제 실제 운영하는 현역병이 운영하는 정도는 대대적급이면은 40대도 안 되겠네요. 40대 안 됩니다. 예. 많이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20대 정도 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20대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래서 이번 시간은 그 후방에 우리 부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짧게 지나갔는데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출신 부대의 어떤 자긍심이라는 그렇죠. 게 있으시잖아요.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부대 출신을 비율적으로 비교한다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 작전사령부를 빠르게 가봤고 그리고 동원전력사령부를 빠르게 보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상군 육군의 모든 사단급 편제된 무대를 다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상군 페스티벌 같네요. 지상군 페스티벌인가요? 네, 오래 그렇게 못한. 이렇게 다 소개를 해준 게 저는 가서 무슨 장비를 보고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 어느 부대가 있고 이 부대가 하는 임무가 뭐고 어떤 장비가 있다,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게 돼 있고 사실 이제 저도 동원사단이나 잘 몰랐다가 예비사단 몰랐다가 이제 예비군 훈련 가서 얼마나 고생한지를 봤어요. 말 안 듣는 예비군 아저씨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그렇죠. M16을 질질 끌고 다녀요. 개마냥. 철모도 그냥 떨어뜨리고 다니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약간 저도 좀 죄송한 게 군대에 대한 어떤 반항심 같았던 것 같아요. 또 끌려왔어? 뭐 그렇죠. 이런 거를 맞아요. 애꿎은 사람한테 했던 거라 사실 그 조교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해요. 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단 출신들이 많으면 어디 가서 하는데 사실 지금 얘기한 사단들은 진짜 현역병이 뭐 몇백 명도 안 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적었고 데다가 어디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몇 사단 이러면은 뭐 그런 데도 있었어? 어디야 그럼 뭐 부산 이런 뭐야 뭐 이러고 약간 놀린 사람 많아요. 부산에 무슨 부산에 부대야. 뭐 무슨 세종시에 왜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부대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너무 이렇게 놀리지 마시고 네 그렇게 다 똑같이 지키고 힘들었으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단 중에 필요 없는 사단은 없습니다. 예. 뭐 명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 출신별로 자긍심 그럼요. 가지실 필요 네.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가지시라고 모든 사단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그 부대를 소개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힘을 내 밀떡!